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어제부터 차츰차츰 날이 좀 풀리더니 오늘은 좀 한낮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날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우리나라 날씨 특징, 겨울의 날씨 특징 하면은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만삼이라고 합니다. 사만삼이요? 네. 사만삼이는 뭘까요? 가을은 춥고요. 나흘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 미세먼지. 이래서 네, 4만3인데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좀 칼칼한, 목이 좀 칼칼한 그런 하루였어요. 이번 주 아마 내내 그럴 거라는 예보가 좀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불어가지고 이 미세먼지 걱정이 좀 덜한데 네. 올해는 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몸에 굉장히 네. 해롭거든요. 외출하실 때 이 황사가 차단되는 황사용 마스크 꼭 식약처에 인증받은 그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쾌한 미국 아재 마이클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충청도를 아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그래요. 게다가 마이클이 또 3남매 아빠기 때문에 이곳저곳 가서 좋은 걸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번엔 금산에서 제대로 몸보신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갑니다! 우와! 하늘을 나는 짜릿한 쾌감. 건강한 기운 불끈 솟아나는 인삼의 맛. 아기자기한 그림책의 매력까지 힐링 여행 1번지 금산으로 떠나보시죠. 길 따라 바람 따라 이번에는 충남 금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신비한 기암괴석과 수려한 자연 풍광이 한폭의 그림을 펼쳐놓네요. 와, 산세며 금산의 풍경이 너무 좋아요. 혹시 오늘 금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산은 지역이고 네. 여기는 대둔산이에요. 진짜요? 그럼 왜 왔죠, 여기? 여기 오늘 우리 가벼운 체험하러 갈 거예요. 체험이요? 오호, 렛츠고! 호기심 반 기대 반 길을 나선 마이클 앞에 나타난 것은 익스트림 래퍼츠의 대표주자 짐라인입니다. 오! 감독님, 이게 저희 체험이라고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좀 가벼운 체험하러 왔는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요? 이게 딱 봬도 가벼워 보이진 않으시는데 여기는 흔히 말하는 예. 짚라인, 진짜요? 지핑을 탑승하시는 장소입니다. 감독님이 가벼운 체험이라고 했다는데요? 가볍지 않고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묵직한 스피드감을 느낄 수 있고요. 예. 우리 선생님 정도시면 아주 최상의 스피드를 진짜요?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좀 무거운데 괜찮을 거예요? 체중 제한을 두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선생님도 마음껏 즐기시면서 최고의 스피드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이 먼저 안전장비부터 제대로 챙겨 입습니다. 헬멧도 필수죠. 올라간다. 막상 계단에 오르니 심장이 요동을 치고 온몸에 팽팽한 긴장이 찾아옵니다. 도착 지점도 가물가물한데요. 해낼 수 있을까요? 와, 여기서 올라와 보니까 좀 더 무서워졌어요. 아래서 보시는 거랑 또 틀리시죠? 예, 올라오시니까 진짜 무서워. 예. 저는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기 때문에 예. 우리 선생님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자, 출발합니다. 갑니다! 우와! 두려움도 잠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전율하게 만드는데요. 웃음소리에 가까운 마이클의 비명 소리가 산에 메아리 치네요. 와,
우와, 재밌다. 이게 진짜 가벼운 시험이네요. 이걸 아무것도 아니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이건 맛보기죠. 이제 스피드를 즐겨볼까요? 순간 최고 속도 100km를 넘나드는 아찔한 스피드. 숲 사이로 바람처럼 나는 기분이 상쾌한데요. 스트레스도 다 날아갈 것 같죠? 우와! 예, 아까 무서워. 꿀꿀꿀꿀꿀. 와, 아까 그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풍경이랑 막 그거 훨씬 더 좋아요. 막 가면서 진짜 시원한 바람이 막 흡입 되는 거예요. 진짜 시원한데. 와. 그럼 한 번 더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됐어, 이제. 근데 아까 타면서 내려오면서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진짜 예쁘고 막 신기한 곳을 봤어요. 좀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예, 좋아요. 하늘 위에서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마이클의 나침반을 따라 조용한 마을길로 접어듭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우스꽝스러운 조형물이 마이클을 반기는데요. 봐봐요, 감독님. 아까 꼭대기에서 지브라인을 탔을 때 바로 이것을 봤어요. 진짜 멋있고 귀여워요. 진짜 만화, 그런 그림책에 나오는 마을의 느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죠. 꿈과 지혜가 담긴 작은 마을은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고 독서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책과 함께 느리고 고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그림책에서 나오는 마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어떤 것이에요? 여기는 가족이 함께 오셔서 그림책도 보고 그림책도 읽어주시는 그런 그림책 마을이에요. 와, 저는 이렇게 많은 책을 처음 봤어요. 그쵸. 총 몇 권이요? 이거는 한 4,000권 되는데요. 이 책은 저희 그 마을의 촌장님이신 저희 대표님의 개인 서고에서 나온 그런 책이에요. 와, 꼬마 친구를 위한 책부터 어른들이 읽는 성인용 그림책까지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과 짧은 이야기에 담긴 깊은 감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네요. 애들이랑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마을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무엇보다 책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애기들 책 보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가 가게집에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 점 반이다. 넉 점 반. 아가는 오다가 개미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 점 반. 아가는 오다가 분꽃 따물고 나나니 나나나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 점 반이래. 큰일 났어요. 너무 재밌는 그림책이죠. 밤이니까. 네. 와. 네, 그 어떠셨어요? 우리 넉 점 반 그림책? 귀여워요. 왜냐면은 그 애기가 자기 마인드에서 이건 4시 반이다. 네. 근데 뭘 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쭉 빠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그 시간을 빠지는 것은 몰라서 넉 점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엽고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리 넉 점 반처럼 그림책에 푹 빠져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 그림책 도서관 이름을 넉 점 반으로 지은 거예요. 우와. 마이클도 푹 빠져서 그림책 보실 수 있으세요? 진짜 좋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세요? 예. 네. 그림책을 읽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다면 이번에는 음악으로 마음을 다독여 볼까요?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에 저절로 눈이 감기고 귀로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데요.
선물 같은 시간, 잠시 달콤한 여유를 즐겨봅니다. 슉 들어가는 느낌 나온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너무 편해져서 아, 예. 좀 잠을 자고 싶은 느낌 나와요. 아, 그래요. 진짜 이거 음악을 들으면서 네. 어떤 사람이 저의 몸을 막 미는 느낌 나와요. 맞아요.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금산 읍내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명약, 금산 인삼을 만나러 온 건데요. 올해 수확한 옹골찬 인삼들이 향기를 뿜어냅니다. 인삼의 냄새가 와 참나네. 생생의 냄새다. 인삼에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는 이맘때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은 우리 몸에 건강한 기운을 채워줄 특별한 재료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산은 왜 인삼이 유명하는 거예요? 금산 인삼이 좋으니까. 진짜요? 그렇죠. 혈압도 제절해주고 당도 뚫어주고. 정말요? 최고 좋은 거예요. 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먹어봐야지. 내가 깎아드릴 테니까. 어때요? 생으로 잡숴보셔요. 그렇지. 생으로도 먹고. 자, 잡숴보셔요. 그냥 이렇게요? 어이쿠 맛있다. 오, 몸에 좋은 거 쓴 거야. 음에 좋은 거. 와, 근데 맛이가 쓴맛인데 이걸로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을 어떻게 삼계탕에서 먹으면 돼. 삼계탕은 여기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여기 유명한. 바로 나가면 돼요? 네,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고을에 누구나 엄지척 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뜨끈한 삼계탕인데요. 인삼과 닭의 궁합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기운 펄펄 나게 하는 한국인의 보양식이죠.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진짜 냄새도 정말 특별해요. 네. 이 삼계탕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예, 저희는요, 금산이기 때문에 인삼도 듬뿍 들어가고요. 인삼, 마늘, 생강, 당귀, 청궁 등등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 들어가고 있어요. 20개요? 예, 우와. 20여 가지 들어가요. 옛날에는 복대나 먹고 여름에만 먹었지만 지금은 사계절 아주 많이 찾고 있어요. 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숟가락 출동! 바다 건너온 미국 아재 마이클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와, 삼계탕에다가 확실히 인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요. 아까 시장에서 먹는 생 인삼이랑 맛이는 정말 달라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깊고 진한 육수, 부드러운 닭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데요. 따뜻한 기운이 퍼져 몸의 계절도 바꿔놓는데요. 우와, 이 삼계탕 먹고 겨울에 나도 더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산에 와서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느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산에 놀러 와보세요. 네, 굉장히 좀 좋아 보였어요. 네. 굉장히 뭐 추워질수록 이게 적당히 좀 움직여줘야 이게 감기 예방도 되고 몸도 찌뿌둥하지 않고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짚라인 타고 샥 내려오면 이게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정신이 좀 바짝 들지 않을까 싶은데 또 거기에 마지막에 인삼 삼계탕. 와. 아니 서양 분인데 삼을 저렇게 잘 드세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아니 부럽습니다. 제대로 원기회복한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같이 추우면 진짜 집 밖은 나갈 수가 없어. 이불 안이 최고야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저렇게 가셔서 또 그림책도 쌓아놓고 읽으시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짚라인도 타면 몸도 마음도 다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뜨끈뜨끈한 이야기하니까 또 아랫목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광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추울 때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겠죠. 국물 요리 맛보러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번엔 광주입니다. 광주 장덕동에 눈과 입을 사로잡을 음식이 있다던데. 냠냠 쭉쭉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푹 빠진 이 음식. 싱싱한 생닭과 팔팔 끓는 육수. 이건 삼계탕? No, 아니죠.
호로록 호로록 닭 한 마리가 붕덩 들어간 닭 칼국수입니다. 닭의 깊은 맛을 100% 다 담은 저 면발. 저도 먹고 싶어요. 맛도 너무 깔끔하고 양도 엄청 푸짐해서 우리 애기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물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물 들어간 같이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죠? 너무 시원합니다. 칼국수와 닭의 푸짐한 만남. 시원한 맛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장님, 스톱! 비법 먼저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긴 좀 그렇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Yes, sir. 일단 닭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풍당당한 등장. 국내산 생닭으로 시작합니다. 큼지막하고 통통한 생닭에 붙은 기름기를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 물에 입수 완료. 정확히 10분간 닭을 삶은 뒤 물을 버리네요. 닭을 한번 삶아서 닭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하! 불순물까지 완벽하게 제거한 닭을 한 번 더 삶아줍니다. 저 찾은 것 같아요. 닭을 두 번 삶는 게 비법이죠? 2번 삶아내서 육질이 촉촉한 건 맞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불순물을 싹 뺀 닭이 아니면 두 번째 용의자, 육수. 말 끝나기 무섭게 국물 먹는 손님 발견.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국물 맛이 굉장히 끝내줍니다. 속도 확 풀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국물이 아주 시원한 것이 어제 술 한잔 했는데 해장이 아주 시원하게 됩니다. 아유, 국물이 끝내주는 건 확실한데 사장님, 지금 뭐 하세요? 예, 지금 이제 육수 끓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극찬하는 명품 육수. 당귀, 오가피 등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무려 22가지. 건강까지 생각한 명품 육수라고요. 더 이상 우려내면 한약이 쓰기 때문에 정확히 6시간을 맞춰서 조리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노력 끝에 찾은 6시간의 마법. 육수만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잠깐. 채소로 또 뭐 하시게요? 육수 끓이려고요. 방금 육수 끓이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끓인 건 한약 육수고요. 두 번째 끓이는 건 채수 육수입니다. 저희는 육수를 2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비밀 병기, 바로 채수였습니다. 양파와 대파, 상큼한 사과, 무, 그리고 명태 대가리까지 넣고 3시간 동안 끓여주면 시원함이 일품인 채수가 만들어집니다. 색부터 다른 두 육수, 그 맛을 비교해봐야겠죠? 확실히 처음에 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맛은 약간 좀 밋밋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게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육수까지 완벽한 닭칼국수,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죠. 양파와 감자를 듬뿍 넣고 채소와 한방 육수를 9:1 비율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 10분을 기다리면 깊은 맛이 일품인 닭칼국수가 된다고요. 특히 사장님이 직접 만든 소스까지 곁들이면 먹방 2차전도 문제 없어요. 너무 맛있네요. 술술 들어가요. 국물에 고기에 칼국수까지 아주 삼박자 딱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그 음식. 푸짐한 닭칼국수로 추위 녹여보세요. 호! 에치! 추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런 날씨에 꼭 먹어야 돼요. 속이 탱탱한 게 지금 아니면 못 먹어요. 그렇죠. 바로 제철 음식. 추운 날씨에도 이걸 먹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팍팍 쌓이는 껍질 여러분 아시겠죠? 굴찜이에요.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 지금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굴찜입니다. 사장님, 굴찜이요, 굴찜! 제철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막 행복해지고 신나고 그렇다던데 여러분 표정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던데 말해주세요.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그렇습니다. 제철 맞은 굴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이곳. 겨울철 넘버원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 무한리필 굴찜입니다. 맛있어요. 하지만 무한리필이니까 굴이 좀 소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맛있다? 아니다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일단 보기에는 큼지막한 게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도대체 어떤 굴을 쓰는지 궁금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사장님 어디 가는지 힌트 좀 주세요. 가보면 나옵니다. 가보면 안다는 사장님. 여긴 여수. 여수나 바다. 해산물의 고장 여수에 온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는 저희 가게 손님들에게 가장 신선한 굴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당일 채취되는 굴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머쿤. 음식 맛은 내 땀과 비례한다. 머쿤에 맞게 매일 아침 여수 바다를 찾는 사장님. 연말 시상식 버금가는 화려한 입장 굴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굴들이 이렇게 1차 세척을 합니다. 선별된 굴들이 이렇게 통에 실려서 빠지선에 이제 싣게 되는데요. 삼촌, 오늘 많이 싣고 왔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만선이죠. 바다에서 갓 건져온 굴은 선별장으로 직행. 좋은 굴도 한 번 더 본다는 사장님. 여수 굴은 조금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 여수굴 자체가 이렇게 갈색 태반을 두르고 있는 종자가 많아요. 이렇게 생생한 건데도 황색입니다. 여수굴의 특징이죠.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굴 신선도 인정. 인정. 정성이 가득 담긴 굴을 일일이 포장하는 사장님. 매일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가게 손님들이 이렇게 좋은 굴을 맛있게 드셔주시고 좋아라 하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서 매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로지 좋은 굴을 대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아침 굴을 가지고 오는 사장님. 오늘 쓸 양만 무려 700kg이라고요. 아우 사장님, 아까도 굴을 세척하던데 자꾸 세척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물질을 닦아내는 거고요. 더 깨끗하게. 그리고 이런 세척 과정이 없이 아니면 해감 과정이 없이 솥에 들어간다면은 굴은 매우 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해감을 하는 거죠. 해감까지 완벽하게 마친 여수굴. 이제 푹 쪄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유 빛깔 여수굴.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있던 사람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마성의 매력 굴. 굴맛이 어때요? 굴이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굴이 비리지도 않고 참 맛있네요. 굴의 크기는 물론이요, 비린맛까지 제대로 잡았다? 이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죠? 오호라, 바로 저게 비결인 것 같은데요? 막걸리? 막걸리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소주를 넣고 있어요. 맛있는 굴은 찌는 것도 남다릅니다. 소량의 소주를 굴에 넣어주니
잡냄새는 물론이요, 탱탱한 식감까지 확 살렸다고요. 먹으면서도 또 먹을 굴을 찾게 되는 마성의 매력 굴찜. 여러분 맛있죠? 굴찜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 지금 3번째 리필했는데 정말 질리지 않고 맛있네요. 술술 들어가요. 지금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굴찜. 여러분, 여수 바다의 맛 무한으로 느낄 준비 되셨나요? 네, 됐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추위가 주춤하자 오늘은 미세먼지가 기승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6도 이상 올랐습니다. 내일은 2, 3도가량 더 오를 텐데요. 대기는 건조해서 지역에 따라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분 관리 많이 해주시고요. 해안가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날이 조금씩 추워지면요. 특히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좀 부상을 입기가 더 쉽습니다. 또 몸이 굳어 있고 조금만 넘어지거나 다쳐도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큰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 겨울이어서 좀 이동하기가 병원까지 가기도 힘들어서 특히 겨울철만 되면 이곳저곳이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특히 뭐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파도 잘 참고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병원이 좀 멀리 있는 시골이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더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수에서 아주 이번에 좋은 일이 열렸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부산의 의료진들이요. 여수 화양면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체로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료 중이셨네요. 시골 마을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호강 한번 제대로 받으셨다는데요. 그 건강하고 행복했던 하루를 지금 만납니다. 여수의 한 경로당이 오늘 하루 1일 병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살펴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유, 오만 데가 다 아프요. 나도 여기 소파좀 줘. 위도 안 좋고 요 관절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엄마 콜도 아프고 오만 데가 다. 5만 대가 다 아픈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한 이들은 명진 한마음 봉사회, 여수 자원봉사 대상을 만들 만큼 여수 지역 봉사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다. 시골 노인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잘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올 때마다 계속 새롭고 봉사하는 거에 의미를 두지만은 어르신들 보니까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그 고향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프시다 하시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시골 생활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암요, 도움이 되고 말고요. 올해로 벌써 6년째 부산에서 직접 의료 장비까지 챙겨와 여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시작했지만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기쁨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혹시나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발견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게 큰 기쁨이고 또 환자 본인한테도 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전국적으로 무이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오지에는 그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를 하는 게 오늘도 참다운 봉사가 아닌가 생각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누구에게든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게 진정한 봉사일 텐데요. 이 자리는 사실 여수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사업을 일군 박수관 회장의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건강에 또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불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안 좋은 병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은 우선 이 지역의 면장 이장을 통해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시켜드리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게 마련.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수의 한의사들도 뜻을 모았는데요. 어르신들 오시길 잘했죠?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우선 먼저 어깨부통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농촌에서 이런 좋은 치료를 하게 된 게 정말 좋습니다. 전에 옆구리를 이러면서 몰랐더만 그거 늙어진 게 이제 흉을 맞아서 이제 나서 봐야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양화반 같이 협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의료 혜택도 많고 또 환자분들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혜택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참아버리는 게 일상인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인지 우연히 암을 발견해 수술까지 지원해드린 경우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한 7년 동안 지금 한 800여 명을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2차 진료 대상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또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암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2차 진료, 그다음 암 발생 환자들 전부 이제 2차 수술, 또 2차 진료까지 다 이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특히 또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와서 진료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있고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잔칫날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이 오늘 모신 어르신들의 점심 메뉴입니다. 예, 고기 아주 잘 익어가고 오늘 주민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잘 삶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솜씨 발이 들어가는데요. 김치 좀 갖다 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 잘 익은 돼지고기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때요? 맛있어요? 돼지고기 맛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너무 맛있으니까. 고소한 돼지고기에 맛깔스런 반찬들, 따끈따끈한 떡국도 준비했는데요. 정성을 다한 만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바로 보람이고 행복이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진료 잘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무료한 일상에 선물처럼 찾아온 행복한 하루. 덕분에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20년을 더 산다께 보니까 내가 보니까 80 들으면 정축지. 아버지가 엄마 좋아한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럼 둘이 한번 안아보소. 안아. 아니, 한번 안아봐. 그렇게. 야. 와. 질투가 안 느껴져요? 아니, 질투 안 나요. 안 느껴져? 나이가 몇 살인데 질투가 나. 그래도 이렇게. 질투 안 나요. 어떻게 첫 인상이 어때요? 보니까. 우리 앉아서 너한테 헤엄치고 인심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했고. 그럼 둘이 이제 자주만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 언제나 만나봅시다. 그러면 그럴 자신 있어? 그럼 만나자면. 와.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쳐. 야. 기분이 짱. 짧지 않은 세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통 큰 기부를 이어가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온 박수관 회장. 이런 분들이 있어 아직 우리 사이가 따뜻한 거겠죠? 부산에 아주 명의를 모시고 와서 직접 이렇게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한쪽에선 미용실도 개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꽃된장 제대로 하시는데요. 원장님, 우리 언니들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게 예쁘게 해주세요. 부산에서 이 멀리까지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의료시설이 열악해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몸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든든히 챙겨드린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따뜻한 의료봉사 계속 부탁해요. 네, 정말 이 따뜻한 나눔도 이어지고 거기에 따뜻한 수요까지 이어지니까 더욱더 훈훈하고 보기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마지막에 미용 봉사도 받으시고 아주 꽃단장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좀 말끔해지는 모습도 굉장히 보고 좋았었고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마지막 또 의료 진료가 이게 서양과 한방이 같이 또 어우러지다 보니까 더 많은 또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양방은 부산에서 의료 장비까지 가져와서 해주시고요. 또 한방은 여수 한의사회에서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검진 받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벌써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죠. 6년이 뭡니까?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좀 여수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화학 원료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통로죠. 네. 바로 이 낙포부두가 노후화됐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남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꾸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게 되면요. 화학 원료를 납품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KDI에 의뢰를 해서 낙포부두 기능 개선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지가 벌써 4년째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될까 말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뭐 올해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한 실정이고요. 이미 뭐 12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올해도 틀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엔 인터뷰에서 여수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정병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광양만권에 살고 있는 저희입니다. 낙포부두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 수출입된 화학 제품이 약 7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낙포부두에서 여수산단 전체 물동량 42%인 약 300만 톤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낙포부두가 좀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네, 낙포부두는 정부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지난 74년부터 79년까지 5선석을 건설하여서 남해화학 전용부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1위 비료 제조의 회사로서 농업용 비료 약 50%를 공급하고 있는 오늘은 남해화학을 있게 한 국가 중요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총 5개 선석 중 4개 선석이 내용연수 40년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일부 부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두 하부에 설치된 79개의 위험물 운반 파이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낙포부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육지에 접안하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화물을 선적하는 저장의 기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자, 낙포부두가 그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하고 있나요? 네, 낙포부두는 연간 약 1,500척의 배가 접안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7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산정한 연간 낙포부두에서 하역 가능한 시설 능력은 560만 톤인데 부두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다 보니 최선율이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한 비용은 부두를 이용하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낙포부두에서 처리하고 있는 화물은 화학 제품 42%, 비료 원료가 19%, 네. 기타 제품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여수 탱크 터미널이 낙포부두 인근에 저장 탱크 135개를 설치하고 원료를 저장했다가 여수산단 30여 개사에 공급하는 등 여수산단 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후화된 이 낙포부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인데요. 자, 이게 정확히 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 지금 또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네요. 예. 그 많이 노후화된 그 네. 화면이 나올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낙포부두는 바다에 파일을 받고 그 위에 바닥 파일을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 그러네요. 예. 갈라진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녹도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철근이 다 부식되어서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부두 전면에 새로운 부두 시설을 설치하는 리뉴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20년까지는 이용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온통 다 녹슨 자국들이 다 보이고 있고요. 좀 위험해 그렇습니다. 보여요. 그렇죠. 도로도 임시 땡기는 방편을 모습인 것 저렇게 같은데요. 네. 막아둔 건가요? 틈을 갖다가 도로죠, 도로. 해놓은 것밖에 예. 네. 무거운 차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도로 땜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거기다 하고요. 또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이게 좀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네요. 그런데요. 예, 예. 대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가? 만약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이 없는가? 직접 좀 전남도 측에다가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안 없는 일이 있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낙포부두에 대한 대안은 논의됐던 게 좀 없나요? 네, 사실 새로운 교량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못하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두시설의 낙포부두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른 부두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부두 특성상 부두에서 공장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고 네. 또 노딩압이라는 특수장비를 통해 하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두나 컨테이너 부두에서는 하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광양항의 낙포부두 외에 화학제품을 처리하는 부두 시설이 3개 있습니다. 네. 이들은 다 채선율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부두는 중흥부두 채선율이 24%, 네. 사포부두가 22%, 석유화학부두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제품의 42%를 처리하는 낙포부두 화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천 일반 부두 이용권 그리고 이제 사포부두 이용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자,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포부두가 사포부두가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화학 제품 처리가 가능한 부두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지난해 채선율이 약 21%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간 사포부두를 이용한 선박이 약 760여 척인데요. 네. 여기에 2배가 넘는 낙포부두 이용 선박 1,500척까지 이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여천 일반 부두는 자파부두로 근본적으로 화학 제품을 처리할 수 없는 부두입니다. 설사 하역 시설을 설치해 처리한다고 해도 부두 규모가 2선석뿐이고 하역 능력이 낙포부두 24%에 불과해 화물 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취급하는 품목들, 뭐 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품목들도 다르고 애초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수용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투자에 대한 문제 좀 제기해 볼까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기업도 있을 것이고 정보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에다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낙포부두의 운영 주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운영 주체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낙포부두 소유는 국가입니다. 운영 주체 또한 국가이고요. 예. 네. 다만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낙포부두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서 뭐 돈을 좀 들여서 혹은 뭐 이제 정부와 뭐 일정 부분 공동 투자를 해서 이쪽 부분을 좀 리뉴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국내 그 부두 개발 현황을 보면 유류 부두와 같이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별 기업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부두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두로서 국가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낙포부두는 4개사가 사용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수산단 30여 개사가 이들 기업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어서 공용 부두 성격이 강한 부두입니다. 실례로
국내 컨테이너 부두도 운영사는 한 개지만 네. 여러 화주사가 부두를 이용하는 만큼 국가나 공공기관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부두 이용사 중 3개사는 부두 이용 비중이 낮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1,600억 원에 달하는 부두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규모가 큰 남해화학도 영업이익이 연간 200억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네. 이는 대부분 낙포부두와 무관한 유류 판매를 통해 얻어지고 있는 수익으로서 부두 건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한 비료 가격 인상을 통해 보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농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 전남도에다가 이야기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또 전남도 측에서는 이런 한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지역 차원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좀 중앙 서울에서 좀 전국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여수상공회의소 지금 본부장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 대한상공회의소가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겠죠. 혹은 뭐 중앙부처에 직접 목소리를 낸다던가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을 따로 좀 하고 있는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 상공에서나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부에 이러한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작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지역의 민원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민원이요.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280여 개의 기업과 2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80조 원의 생산과 327억 불의 수출을 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포부두가 만약에 폐쇄된다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혹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실제 리뉴얼이 이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뭐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리뉴얼을 해도 관련 업체들은 공사 기간 중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리뉴얼 부두로 배관과 컨베이어 벨트 등을 이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공사에 따른 하역 작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5개 선석만은 3개 선석으로 리뉴얼하는 사업도 현재의 선박 접안 척수를 고려하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환경단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서요. 뭐 기존의 기능 유지 외에 뭐 추가적인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늘 뭐 대규모 공사가 시작이 되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광양만 생태계, 뭐 해수소통 방해와 같은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업 추진 계획 외에 뭐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 리뉴얼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해수 소통 방해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별도 수치 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기재부나 KDI 쪽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낙포부두는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여수산단의 중화 클러스터 이점을 10분 활용하고자 자체 시설 조사를 꾸준히 하여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을 이유로 대안 없이 부두를 폐쇄한다면 기업으로서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고용이라든지 적기 원료 공급 차질 등으로 결국은 지역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현재 KDI에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만 부각하지 말고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과를 조속히 도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관련해서 요즘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서 여수 산단에서 뭐 장관도 함께 오기도 했었고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여수 산단에서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투자 계획이 좀 어느 정도가 됐었는지 그때 당시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여수 산단은 2022년까지 8개사에서 7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430만 톤의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투자 계획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광양항 낙토부두 이 리뉴얼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거는 또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공업용수와 부두시설 같은 인프라를 국가에서 적기에 건설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430만 톤 화물이 창출된다면 낙포부두 정도의 신규 부두시설이 필요한데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마저 안 되고 부두가 폐쇄된다면 생산시설이 있어도 원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아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설을 건설해 주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대한민국을 또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네. 하루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KDI에 전화를 많이 걸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연결이 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 과정에서.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수상공회의소 정병식 본부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에서는 올해의 책 소리극 콘서트 아몬드가 진행됩니다. 내일 저녁 7시죠. 광양중앙도서관 문화공간에서 열리는데요. 소리극단,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소리극 콘서트 아몬드. 소리가 주는 매력과 낭독의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준비한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